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탈세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과 해외 교포를 상대로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 행위 등을 규제하기로 하고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도 선물 옵션 등 해지 거래를 할 때 기본 예탁금을 면제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집을 구입한 연령을 알아봤더니 29세 이하인 사람의 거래량이 전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은 이에 맞춰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가량 되는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강남 4구 등 투기 세력 개입 정황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29세 이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모 돈으로 집을 산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남 4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20대의 강남 아파트 구입은 부모가 자식 명의로 투자했거나 상속 목적으로 집을 사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법의 증여 추정 원칙에 따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따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모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취득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식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조사한 강남 4구의 29세 이하 거래량은 지난 5월 기준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전체 거래량 3,997건과 비교하면 3% 남짓이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2주가량 소요됐습니다. 지역 나이대별 거래 통계가 없어 일일이 조사해 만든 탓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의심 거래를 꼼꼼히 조사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들이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이나 해외 교포 등 특정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을 고객으로 끌어오면서 수익성뿐 아니라 홍보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 최초로 교포 대상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KB하나은행. 홍콩과 중국, 인도네시아, 중남미에 이어 지난 21일 캐나다에서 총 3회에 걸쳐 교포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관리뿐 아니라 새로 매입을 원할 경우 투자처를 연결해주는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앞서 스포츠스타 자산관리 PB 전담팀도 출범했습니다. 스포츠스타의 경우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외에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공략해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와주는 게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가족분들을 계속해서 이 팀 안으로 좀 이렇게 계속 유입을 시켜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형태로 좀 확대해 나갈 거고요. 교포와 스타의 경우 고액 자산가가 많아 은행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명인을 고객으로 맞이할 경우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의 스포츠 PE 전담팀 1호 고객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박성현, 이민지, 유소연 등 유명 프로골퍼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지난 3월 강남스타 PB센터를 오픈하고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연예인들에게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투체어스 강남센터에 유명 인사에게 특화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셀럽센터와 부동산 텍스 컨설팅 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쟁 저해 행위를 규제한다는 게 공정의 미래 역할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 선점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인 빅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근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 지위 남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빅데이터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는 대형 포털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에서 자사의 부동산 중개 매물을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방침을 바꾸자 부동산 전문 온오프라인 업체인 직방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도 선물이나 옵션 등 해지 거래를 할 때 기본 예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해지 전용 계좌를 통해 기본 예탁금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부터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도 해지 거래를 할 때 기본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 거래란 증시 변동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예정인 현물 자산과 같은 양만큼을 선물 시장에서 반대 표지선으로 확보하는 거래 방식으로 선물, 옵션 거래 등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해지 거래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개인이 해지 거래를 하려면 3천만 원에 달하는 기본 예탁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개인이 오히려 위험이 더 높은 해외 파생 상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상품 다양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해지 거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겁니다. 다만 해지 전용 계좌를 통해 주식, 지수 관련 ETF 등 보유 중인 현물 자산 범위에서만 거래해야 기본 예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 파산 등의 위험을 낮췄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매매 가능한 해지 거래 상품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닥 150 선물, 섹터 지수 선물의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등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부터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 없이도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주식 거래에서는 외국인도 외국인 통합 계좌, 일명 옴니버스 계좌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없이 매매가 가능했지만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파생 상품 거래에도 옴니버스 계좌가 도입돼 앞으로는 투자를 위탁받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옴니버스 계좌를 만들어 다수 외국인 투자자의 파생 상품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정보를 취득한 사람을 준내부자라고 하는데요. 준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작년에는 준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건수가 회사 내 임직원보다 많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구두 계약만으로도 준내부자가 돼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내부자는 상장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 등에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안 사람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내부 임직원은 2012년 56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줄어든 반면 준내부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6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 범죄 행위라는 것이 잘 알려졌지만 준내부자들은 같은 처벌 대상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는 등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식 계약 외에 구두 계약이나 가계약도 준내부자에 포함됩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자나 준내부자에게 직접 들은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된 1차 정보 수령자는 2012년 46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준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는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되기 위한 주요 혁신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중소기업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이정희 중소기업 학회장이 중소기업 혁신 경쟁력 증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런 진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노력,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있어서의 이런 다변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회장은 수출 중심의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 개발 인력 확보,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자리 분야를 맡은 김기천 교수는 직원, 즉 사람이 경쟁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3대 혁신 자원은 투자, 기술, 사람인데 지금까지 혁신이 설비 투자에 집중한 생산성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람의 헌신과 몰입을 통한 창의성 제고가 혁신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에 매년 5년마다 1%씩 떨어졌어요. 사람을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졌잖아요. 사람을 경쟁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의 출발이고 그것이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출발이다. 김 교수는 사람을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 등 보상체계 개선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IBK 경제연구소 고대진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위기론을 역설하며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확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전거래일보다 0.42% 오른 2388.66으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2390.7까지 급등해 장중 최고치도 새로 쓰며 2400 돌파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 팔자 기조를 보이며 111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장 종료를 앞두고 사자 기조로 전환해 33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개인도 214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IT주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각각 1.39%, 3.85% 올라 사상 최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반등했는데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 반영돼 IT주의 강세와 더불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사병들의 월급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3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1만 6천 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내년부터 40만 5,669원으로 오릅니다. 미국산 셰일가스가 다음 달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7월을 시작으로 20년간 미국산 셰일가스 연간 280만 톤을 국내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 액화천연가스 수출터미널에서 미국 에너지기업 셰니어 에너지와 미국산 셰일가스 한국인도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36년까지 연간 280만 톤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입분은 다음 달 가스공사 통영 인수기지에 도착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국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상황에서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은 한미 간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와 협력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사절단에 국내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동행하는데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업계가 다음 달부터 일요일에 휴대전화 개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특히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판매점의 노동 강도가 거세진 데 대한 개선책입니다. 이에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오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경력 단절 여성 특화 영업 조직인 리즈를 출범하고 라이프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과 부산, 구미 등 3개 지역에서 45세 이하 직장 경력이 있는 여성이면 하나생명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랜드그룹이 퇴근 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꿀휴식 캠페인을 모든 계열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막의 땅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종종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송림글로벌의 송승욱 대표 덕분인데요. 송 대표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중동 현지 생활만 10년 넘게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중동 지역 수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준비한 GMD 시리즈 5번째 송승욱 송림글로벌 대표를 김상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대형 물탱크 공장. 현지 조립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물탱크로 변신할 조각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조립 이후에는 수천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로 변신합니다.
용량에 따라 한 개 100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 회사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수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도 작고 언어와 문화, 대금 결제 문제 등으로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수출 전문가인 송승욱 송림글로벌 대표가 이 회사를 찾으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송 대표는 현재 중동 지역에서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수출 오퍼를 내놓았습니다. 물 부족 지역인 중동 지역은 물탱크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올해 한두 개의 프로젝트만 성공해도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는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모든 건물에 물탱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그동안 중동 건설업체들은 유럽산 물탱크와 일부 동남아 제품을 주로 사용했지만 국산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서 생산된 물탱크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인데요.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중동 지역에서 충분히 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 중동 지역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은 11년간의 중동 지역 생활 경험 덕분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수주 업무를 시작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03년에 시작된 카타르 지사장 생활로 본격적으로 중동 전문가로서의 경험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여의 카타르 지사장 생활을 접고 현지 최대 대형 건설 그룹인 알자바 그룹의 회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년여 동안 그룹 회장실 내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송 대표는 이 기간에 한국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5천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 계약을 이끌어냈고 20층 높이의 호텔 공사도 한국 기업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07년 카타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한국도 방문할 정도로 카타르에서 송 대표의 입지는 확고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수상과 부처 장관, 카타르 경제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과 카타르 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카타르 기업 입장에서는 송 대표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송림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려 중동 지역 수출 전문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근무한 시간만도 11년, 국내 대형 건설사 본사에서 해외 영업 활동한 기간 17년까지 합해 전체 28년을 오로지 중동 업무에 매달렸기에 가능한 구상입니다. 송 대표는 중동 국가의 한국산 화장품의 수출도 타진 중입니다. 중동 국가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유럽산 고급 화장품을 주로 사용했지만 한류를 바탕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 얼마든지 중동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고 송 대표는 말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화장품 가격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화장품을 중동으로 가지고 가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 품질이 좋은 만큼 어떤 화장품을 먼저 수출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사물 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을 중동에 수출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진을 와이파이를 통해 바로 출력하는 모바일 포토 프린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지 도매상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면 중동 지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동 알자바 그룹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을 이들 현지 대형 건설사와 연결하는 사업 아이템도 구상 중입니다. 한국 중소건설사와 현지 대기업 건설사와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구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의 저희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건설사의 중동 진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플랜트 수출과 계약 업무에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중동 지역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송림글로벌이라는 수출 기업 설립을 통해 화장품과 물탱크에서부터 국내 건설사의 현지 진출까지 다양한 수출 아이템을 하나씩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서울 등 곳곳으로는 잠시 소나기가 쉬어가면서 구름 사이로 볕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내륙으로는 또다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나기는 점차 확대됩니다. 따라서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한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내일까지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된 터라 참 반가운 소식이죠. 장맛비는 목요일 제주도부터 시작돼 금요일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점차 북상하면서 목요일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낮 기온 서울 수원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비 소식 없고 낮 기온은 울진 23도 등으로 더욱 낮겠습니다. 남부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 부산 25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으로도 비가 온 뒤 개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소나기가, 목요일부터는 장맛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